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석사과정 김타경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방법론에 대한 논문입니다. 2015년에 처음 등장하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본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백그라운드가 되는 몇 가지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멀라이제이션과 스탠더다이제이션인데요. 두 개의 공통점은 둘 다 데이터의 스케일을 조정하는 방법이고요.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아래의 예시와 같이 나이는 0살에서 100살, 그리고 지금 주머니에 있는 돈이 1,000원에서 100만 원인 것처럼 변수의 스케일이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 우측의 이제 예시와 같이 그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 자체를 0과 1 사이의 값으로 조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식처럼 그 변수가 갖고 있는 맥스 값과 민 값을 이용해서 조정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맥스 스케일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탠더다이제이션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방법은 그 변수가 갖고 있는 값의 평균을 0 그리고 분산을 1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식으로 조정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예시에서 보시면 평균이 그 값들의 평균이 0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논문의 제목이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뒤에서 이제 언급하는 노멀라이제이션은 지금 설명드린 이 스탠더다이제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탠더다이제이션을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셋 쉬프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시는 우측 상단에 있는 링크에서 제가 참고를 했고요.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델을 학습할 때 아래와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트레인 데이터를 사용해서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요. 두 번째, 그 과정에서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모델을 평가하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학습이 완료된 후에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해서 모델의 성능을 최종적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태스크는 성별 간 구분되는 특징 A를 분류하는 태스크고요. 갖고 있는 데이터는 성별 간 특징을 나타내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의 데이터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조금 특별한 가정을 좀 추가하겠습니다. 학습 데이터에는 성별간 특징을 나타내는 데이터이긴 한데 그 데이터가 주로 청년층의 데이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평가 데이터는, 그러니까 테스트 데이터는 이 역시 성별간 특징을 나타내는 데이터인데 노년층에 대한 데이터가 주로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갖고 있는 데이터, 학습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 모두 성별간 특징을 나타내는 것은 맞지만 분포가 좀 다르게 분포하기 때문에 우측 그림과 같이 실제로 모델의 스코어를 낼 때는 낮은 성능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 이 데이터셋 쉬프트가 설명하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데이터셋 쉬프트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독립 변수에서의 분포가 변화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코베리트 쉬프트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목적 변수에서의 분포가 변화하는 상황은 prior probability shift,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립 변수와 목적 변수 사이의 관계가 변화하는
이 상황을 컨셉 쉬프트라고 하는데, 첫 번째 이 코베레이트 쉬프트가 본 논문에서 이제 뒤에서 언급할 내용이기도 하고 현실 상황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겠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본 논문에서 언급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모델의 어, 모델의 학습을 방해하는 요인으로서 이 인터널 코베리에이트 쉬프트라는 현상을 언급을 합니다. 코베리에이트 쉬프트는 앞서 언급을 했지만 인터널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었는데요. 인터널이라는 단어가 왜 붙었냐면, 지금 이게 전체 네트워크라고 하면 각 네트워크의 이 서브 네트워크마다 여기에 들어오는 인풋 디스트리뷰션이 각각 다르다는 이유에서 인터널 코베레이트 쉬프트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레이어를 통과했을 때는 이런 분포를 보이겠고요. 그리고 이 첫 번째 그 레이어를 통과한 값이 두 번째 레이어에 인풋이 되어서 또 뭐 특정한 다른 분포를 갖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또 통과한 인풋이 또 다른 분포를 갖게 되는 이런 현상을 인터널 코베레이트 쉬프트라고 부르고, 본 논문에서는 이것이 학습을 좀 방해하는 요소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이게 방해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본 논문에서 이제 가정하는 그 딥러닝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펑션은 시그모이드 펑션입니다. 시그모이드 펑션은 우측과 같은 그림의 형태인데요. 이 빨간색 선과 같은 형태를 갖는데요. 우리가 forward propagation을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이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back propagation을 진행하죠. 그러면 이제 갖고 있는 파라미터나 입력값에 대한 편미분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레이어마다 적용되는 논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 즉 시그모이드 펑션을 미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시그모이드 펑션을 미분하면 지금 이 보고 계시는 파란색 그래프와 같이 같은 분포를 갖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면, 입력값이 이 시그모이드의 이제 입력으로 들어가는 값이 매우 커지거나 매우 작아질수록 그 시그모이드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그 0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0에 가까운 값이 계산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0에 가까운 값이 계산되고, 이런 식으로 깊은 신경망에서 1보다 매우 작은 값들이 점차적으로 곱해지게 되면 그레디언트가 결국에는 거의 0에 가까워지게 되면서 그 레이어의 앞단에는 이 최종 로스 펑션으로부터 계산된 그레디언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그레디언트 베니싱 프로블럼이라고 불리고요. 그런데 이제 본 논문에서는 이 서로 다른 분포에 기반하여서 백프로파게이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포가 다르면 각 레이어의 시그모이드 펑션을 통과할 때 시그모이드의 극단에 위치할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그레디언트 베니싱 프로블럼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 그레디언트 베니싱 프로블럼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뭐 다른 논문에서 렐루 액티베이션 펑션이나 뭐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좀 더 신중하게 한다거나 러닝 레이터를 좀 작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들이 제시가 되었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그런 것보다 그냥 입력 분포를 안정화시킴으로써 이 그레디언트 베니싱 프로블럼도 해결하면서 학습 속도도 개선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우측 상단에 2018년에 나온 위 논문이 있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잘 동작하는 이유가 앞서 설명드린 인터널 코베레이터 쉬프트가 아니다 라고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자면, 논문의 내용을 언급을 하자면, 지금 아래 보고 계시는 이 왼쪽 그림이 시간의 특정 레이어에서 그 타임 스텝에 따른 디스트리뷰션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림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디스트리뷰션이고요. 가운데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한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그런데 2018년 논문의 저자들은 의도적으로 지금 이 빨간색 그림과 같이 의도적으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된 분포에 노이즈를 추가하면서 되게 노이즈를 좀 망쳐놓는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분포가 망가졌기 때문에 이론상 기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이론상 인터널 코베레이트 쉬프트가 발생하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학습이 방해되는 게 기대하는 바인데, 우측 그림과 같이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이 분홍색 선, 그러니까 노이즈를 추가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정상적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한 것과 되게 유사한 성능을 보인다 라고 증명을 합니다. 즉 이거는 인터널 코베레이트 쉬프트 때문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잘 동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2018년 논문에서는 그 동작하는 이유도 증명을 되게 엄밀하게 했는데요. 그냥 한 줄로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한 줄로만 설명을 하면, 그레디언트의 범위를 결정하는 립시츠 상수라는 바운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운드를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이 바운드 자체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범위가 날뛰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학습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논문과 2018년의 이 논문 둘 다 공통적으로 일단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잘 동작한다라는 것은 동의하는 바이고요. 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상이한 설명이 있으니까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으로 수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연구 본 논문에서 이전 연구를 언급할 때 인터널 코베레이트 쉬프트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화이트닝이라는 기법도 제시를 하는데, 제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후에 논문과 조금 상충되는 그 효과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그런 것이 있다는 것만 일단 알아두시고, 이 화이트닝 기법이 왜 좀 비효율적이었냐면, 좀 연산량에 있어서 좀 부담이 컸다는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제한할 때는 그 연산량의 부담을 조금 비효율성을 덜고자 그 인풋이 들어왔을 때 채널별 피처를 독립적으로 노멀라이즈하는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우측 그림과 같이 이쪽이 배치 그리고 이쪽이 채널이라고 했을 때, 네, 그리고 이것이 한 데이터의 피처가 되겠죠. 각 피처의 채널별로 노멀라이징을 진행하자라는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x 햇에 대한 수식이고요. 네, 평균을 빼고 이제 분산으로 나누는, 표준 편차로 나누는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래에 보시는 수식과 같이 이 x 햇은 감마라는 값에 곱해지고 그 다음에 베타라는 값이 더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 노멀라이징된 x 햇의 범위는 기존 x의 범위보다 굉장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측과 같이 시그모이드 펑션을 통과할 때 그 범위가 줄어들게 되면 지금 빨간색 박스로 쳐져 있는 범위 내에서밖에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의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시그모이드 함수의 특성상 이 중간 부분은 보고 계시는 것 같이 거의 리니어한 함수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이 스케일 내에서만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하게 되면 논리니어 함수의 논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의 효과를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고 계신 것처럼 이 감마와 베타를 추가함으로써 표현력을 좀 보완해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으로는 그 채널별 피처를 독립적으로 노멀라이즈 하되 미니 배치 단위로 이렇게 묶어서 노멀라이즈 하자라는 것입니다. 전체 배치의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의 통계량을 계산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미니 배치가 적당히 큰 경우 미니 배치의 그 스태티스틱으로도 어느 정도 전체 배치의 스태티스틱을 근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측의 그림과 같이 배치 단위로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알고리즘을 논문의 알고리즘을 한번 같이 살펴보자면 인풋과 아웃풋은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네, 그 미니 배치의 평균을 계산을 하고 미니 배치의 분산을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노멀라이즈를 시켜서 x 햇을 얻고요. 이것에 이제 스케일링과 쉬프팅을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이 y 값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아웃풋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네, 이 방금 전까지 소개해드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이제 하나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는 신경망의 어떠한 액티베이션에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 논문에서는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논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 이전에 적용을 하는데요. 코드를 좀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종종 액티베이션 펑션 이후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 상황에서는 뒤에 적용하는 경우가 성능이 더 높다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는 거는 일단 참고로 알아두시고 일단 본 논문에서는 액티베이션 펑션 이전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피처 간 이제 각 배치마다 스태티스틱을 계산하기 때문에 해서 노멀라이징을 하기 때문에 각 미니 배치 간에 완전히 독립적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에 이제 러너블 파라미터 그러니까 스케일링 파라미터인 감마와 쉬프팅 파라미터인 베타가 전체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옵티마이제이션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적인 것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감마와 베타로 표현되는 선형 변환의 인풋 자체가 노멀라이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렴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그림과 같이 미니 배치의 그 샘플에 따라 다양한 노멀라이제이션이 스태티스틱이 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반화 성능을 높이는 효과를 갖는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사실 트레이닝에 대한 트레이닝 과정에서 적용되는 방법이었고요. 인퍼런스를 수행할 때는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퍼런스 자체의 목적은 인풋이 들어왔을 때
디터미니스틱한 아웃풋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그림 보시면 우리가 학습하는 도중에는 파라미터를 이제 이리저리 바꿔가면서 최적의 파라미터를 이제 구하게 되는데요. 인퍼런스 할 때는 이 파라미터를 고정을 시키죠. 고정을 시키기 때문에 인풋이 들어오면 이 고정된 파라미터에 따라 고정된 아웃풋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특성상 배치마다 들어오는 배치에 따라 평균과 분산이 다르게 계산되기 때문에 인퍼런스 할 때도 똑같이 이를 적용하게 되면 디터미니스틱한 아웃풋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냐면 트레이닝 과정에서 이 뮤와 시그마에 대한 에버리지 또는 무빙 에버리지를 미리 계산을 해서 이제 인퍼런스 때는 이 고정된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인퍼런스 할 때의 평균은 각 그 단계에서의 트레이닝 미니 배치에 이제 뮤가 있겠죠. 평균이 있을 텐데 이 평균들의 에버리지 또는 무빙 에버리지가 될 거고요. 인퍼런스 할 때 분산은 똑같이 트레이닝 미니 배치에서 계산된 이 표본 분산의 에버리지 또는 무빙 에버리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이거 붙는 거는 분산의 경우에는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걸 곱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 트레이닝과 인퍼런스를 합친 전 과정에 대한 알고리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밝게 표시된 부분은 트레이닝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인풋과 아웃풋을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네트워크에 이 부분은 네트워크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추가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을 해서 최적의 파라미터를 얻는 과정이 6번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인퍼런스를 수행할 때는 파라미터를 이제 고정을 시키게 됩니다. 고정을 시키게 되고 인퍼런스 할 때 각 레이어를 거칠 때마다 트레이닝 시에 계산했던 그 고정된 트레이닝 미니 배치의 값들을 사용해서 평균과 분산을 구하고 이 고정된 값을 사용해서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스케일링 파라미터와 쉬프팅 파라미터 역시 같은 방법으로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합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장단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장점으로는 큰 러닝 레이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파라미터의 작은 변화가 이제 그레디언트를 급격하게 증폭시키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잠깐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니 배치에서 등장하는 샘플의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레귤러라이제이션 효과가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일반화 성능이 증가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드롭아웃과 역할이 같기 때문에 미리 언급드리자면 논문에서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하면 드롭아웃은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반면 단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이 단점은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논문에 언급이 된 단점인데요. 첫 번째, 배치 사이즈에 의존적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배치 사이즈가 작으면 예를 들어 배치 사이즈가 2라면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의 평균과 분산을 근사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작은 수죠. 그렇기 때문에 노멀라이제이션을 할수록 오히려 성능이 하락하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커런트 기반 RNN, LSTM 같은 이런 리커런트 기반 모델에서 적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커런트 모델의 장점 자체가 반복을 통해서 같은 웨이트를 공유하는 장점이 있는데 이 뮤와 배치별 뮤와 시그마를 구하려면 별도의 약간 많은 메모리를 좀 차지하게 돼서
리커런트 기반 모델에서는 배치 단위로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는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는 언급을 합니다.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페이퍼를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처음에 언급드렸던 그 장점인 큰 러닝 레이트를 사용하는 것이 왜 좋으냐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러닝 레이트가 크면 레이어의 파라미터 스케일이 이제 커지게 되고요. 이는 그레디언트 백프로파게이션을 할 때 그레디언트가 증폭되는 효과를 낳게 됩니다. 이는 결국에는 그레디언트 익스플로딩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할 때는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이제 그 효과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입력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중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큰 러닝 레이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레이어 파라미터의 스케일이 커짐을 표현하기 위한 이 스칼라 값 A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AW는 이제 스케일이 커진 파라미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을 할 때 이 입력 데이터와 이제 가중치에 대한 레이어 파라미터에 대한 편미분을 진행하게 되는데, 먼저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편미분을 진행하면 지금 이 가중치와 입력 데이터가 곱해진 이 값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통과하게 되면 평균과 분산에 의해서 노멀라이징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우측과 우측처럼 A가 없는 상태의 편미분 값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중치에 대해서 미분을 할 때도 이 분자의 경우에는 앞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거치게 되면 이 A가 없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게 되고요. 이 분모의 경우에 이제 이 A가 밖으로 튀어나오면 A분의 1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큰 러닝 레이트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레디언트의 스케일이 더 작아지는 현상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닝 레이트가 커도 그레디언트가 급격하게 막 증폭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논문에서 진행한 실험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왼쪽의 그림은 엠니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트레이닝 스텝별 테스트 어큐리시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보시다시피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한 것이 성능 자체도 우수하게 나올 뿐더러 트레이닝 스텝이 적을 때에도 높은 성능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은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그 인풋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이제 측정을 했는데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했을 때 인풋 디스트리뷰션이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에서는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다양한 베리언트에 대한 실험도 진행하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논문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문에서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좀 잘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데요. 러닝 레이트를 크게 하고 드롭아웃을 없애고 L2 이제 가중치 레귤러라이제이션 제거하고 러닝 레이트 디케이를 가속화하고 그 다음에 아래와 같은 방법론들을 제안을 합니다. 이건 제안이라서 이런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적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본 논문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